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최태원 회장과 젠슨왕 CEO의 사이 좋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컴퓨텍스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5년 안에 웨이퍼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왜 나온 걸까요? 젠슨왕 CEO가 SK 하이닉스의 전시 부스를 찾아가서 SK 하이닉스 HBM의 웨이퍼에다가 글귀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의 생산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라고 이렇게 글귀를 남기면서 사인을 한 게 보이시죠? 최태원 회장이 이 사인을 보고 나서 5년 안에 우리가 웨이퍼의 생산을 2배가량 늘리겠다라고 화답을 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HBM의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HBM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재 장비단까지도 점점 더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HBM의 공급 부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GPU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의 공급 능력인데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게 웨이퍼고요. 웨이퍼의 캐파 능력을 우리가 확대를 시켜서 AI 인프라의 병목을 해소하겠다라고 사이좋게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웨이퍼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연구원들이 들고 있는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웨이퍼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본 원판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도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도화지에 회로를 그리고 파고 새긴 다음에 절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AI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의 바탕이 되는 웨이퍼 역시나 필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팹리스 기업들이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게 된다면 파운드리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웨이퍼 같은 경우 그 피자 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TA 같은 경우에는 AT 같은 경우에 자르고 포장하는 이 공간을 말하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밸류 체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요청하기도 하고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기업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하우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OSAT와 EDA까지 해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최종 고객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건데요. 단순하게 AI 시대의 GPU가 늘어난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HBM이라던가 CPU 그리고 ASIC 그리고 네트워크 칩의 수요까지 다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GPU가 부족하게 된다는 건 GPU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HBM의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요. 웨이퍼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이 고리 속에서 당연히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쉬어가니까 이렇게 중소형 장비단까지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병목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병목에 대한 이유는 선단 공정이 점점 더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화가 되면은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공정 단계나 마스크 레이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웨이퍼의 사이클 타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웨이퍼에 어떠한 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의 그런 회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EUV 노광이라던가 시각 증착 검사 패키지 이 모든 순서의 시간이 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병목이 형성이 되는 게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캐파가 작아서였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늘리면 됐었고요. 물량을 많이 뽑아내면은 여기서 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 싸움이고요. 사이클을 어떻게 단축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단순하게 캐파를 늘리는 것으로만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수요를 얼마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확연히 느껴지는 게 LS증권에서 만들어낸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웨이퍼의 캐파가 증가했을 때 초기에는 늘어난 만큼 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캐파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리드 타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얼마나 더 높은 수율로 완성도 있게 만드냐가 더 빠르게 더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느냐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웨이퍼가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진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요, 5년 내 우선 웨이퍼를 2배 확대하겠다라고 증설 선언을 한 것인데요. 메모리의 병목이 지금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지역은 청주와 용인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공장으로 지금 유력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언급을 한 것은 엔비디아 AI 수요에 대응을 하고 HBM의 공급 부족을 보다 더 완화시키기 위함이고요. AI 메모리에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고 엔비디아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는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걸 또 다시 이렇게 명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중심의 증설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웨이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캐파를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율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웨이퍼가 휘어지게 되면요, 수율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웨이퍼의 워피지가 발생을 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워피지는 웨이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규칙적으로 휘어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웨이퍼는 왜 이렇게 워피지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기술의 진화 때문입니다. HBM4 같은 경우에는요, 더 얇게 만들어야 되고 많이 쌓아야 됩니다. 당연히 판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잘 휘어지겠죠. 낸드 같은 경우에는 300단 이상의 용량을 좀 누적시켜야 되는데 많은 층이 쌓이면 쌓일수록 받는 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휘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가 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정밀 공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수율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BSD인데 이 BSD가 뭐냐면 웨이퍼 아래쪽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걸,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보정 장비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망 측면에서는 SK와 그리고 원익 QNC가 있고요. 장비단에서는 HBM과 본딩을 검사하는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가온칩스, 후공정 그리고 인프라 쪽까지 결국에는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 더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수단매가 돌면서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켓 A컷에서는요, 웨이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결국에는 웨이퍼뿐만 아니라 그 다음 타자에 있는 장비라던가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앞단이 증가하게 된다면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